첫 번째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약 오래 먹으면 콩팥, 간이 손상된다. 우리 교수님들 답변 뭘까요? 아니다. 처방약은 콩팥, 간 손상을 오히려 막아준다고요, 교수님.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이 약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약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안전한 약입니다. 우리 당뇨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콩팥 기능의 감소, 또 간 손상 이런 것을 제일 걱정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 치료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른 약제들 말씀드렸는데 네. 당뇨약, 특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약들은 신장 기능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오랫동안 이 약제들을 먹었다 그러면 부작용이 없이 잘 먹었다 그러면은 끊지 마시고 계속 먹는 것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 부작용으로 사실 이렇게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고혈압, 고지혈, 혈압약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합병증을 막아주는 예를 들어서 방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떨까요? 네, 방패 맞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네. 오늘 당뇨가 걸렸다고 생각해 네, 네.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언제부터 과연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1년, 2년? 좀 1, 아닙니다. 2년 전부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받았다 그러면 1, 2년이 아니고요. 네. 통계를 내보면 한 10년 와. 전부터 세상에. 이상이 보이기 시작하세요. 사실 당뇨병이라는 거는 우리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시간이 가도 이렇게 췌장 기능이 그냥 갑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이게 조금 섭섭한 얘기는 이미 당뇨병을 오늘 진단받았을 때 예. 기능이 50%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늘 진단받아서 오늘 약을 잘 먹어서 혈당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이 50%밖에 안 남은 이 기능을 잘 맞춰서 정상을 맞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환자가 내일부터 좋아졌다 그래서 약을 안 먹게 되면은 네. 지금 감소하던 기능이 더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약이라는 것은 지금 희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우리 몸에 방패작용을 하는 정말 소중한 기능이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50% 진행된 다음에 내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진단 받았어도 내가 작년에 가서 검사를 했어도 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네, 사실 검진해서 검사했을 때 지난번에까지 정상이었는데 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요. 사실 전문가 입장으로서 옛날 데이터를 다 보다 보면 조금씩 보입니다. 추세가.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는 대학병원에 오시게 되면 특수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성질환 약은 우리 몸을 끝까지 막아주는, 건강을 막 지켜주는 방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한번 알아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남성이 고혈압 약 오래 먹으면 발기부전 온다? 교수님들의 대답은요. 아니다. 고혈압 약 잘 먹어야 오히려 발기부전 예방된다. 답변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 진료실에 찾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고혈압 약을 잘 먹어야지 발기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의 문제입니다. 혈관의 문제 다들 아시다시피 동맥경화증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오늘 나누는 이 주요 세 가지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이런 동맥경화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한 이 고혈압을 갖다가 잘 조절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발기부전이 적어지고요. 또 발기부전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고혈압 약제가 발기부전이라는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 조절을 잘해야지만 발기부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상의하셔서 혈압 조절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그 고혈압 약을 먹고 드시고 난 다음부터 기침을 안 하시던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좀 바꿔주셨는데 약을 바꾼 다음부터 조금 덜해지셨어요. 좀 괜찮으셨는데 약과 기침과 무슨 관계가 좀 있을까요? 네. 고혈압 약제를 드시다 보면 다양한 이제 부작용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혈압약을 드시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워요, 두통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은 부작용이라보다는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이제 호소하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마른 기침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제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차단제라는 혈압약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혈압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마른 기침이 생기는데요. 특히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한테 아주 많은 빈도로 생기게 되고요. 하지만 약제를 끊으면 서서히 증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많은 혈압약들이 약제 종류에 따라서 특징적인 부작용이 있게 되지만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곧바로 약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약제를 갖다가 교환한다든지 네. 용량을 조절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은 뭐 당뇨병에도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당뇨병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여러 가지 합병증 혹은 부작용이 생기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 약을 복용하셨을 경우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혹은 가장 심각하게는 저혈당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는 게 굉장히 문제고요. 또 어떤 약은 부종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제를 복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부작용이 생겼다고 임의로 약제를 끊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언제 어떤 시점에서 이러한 부작용 혹은 문제가 생겼는지를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주치의 선생님과 그 기록하신 내용을 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약제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처방약을 드시고 나서 생긴 갑작스러운 그런 증상은 마냥 참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약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약 대신에 보양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낫다. 요거 선생님들 어떻게 답 주셨을까요? 처방약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라고 주셨네요. 김 교수님. 네, 사실은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약보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 같은 것들을 드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약이 아닌 이유는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은 약으로서의 효과 혹은 안정성 그리고 이 약을 언제까지 얼마나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서 드셔서 얻을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처방약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약제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일정 부분의 이득을 얻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역시 전문의 혹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복용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지하철, 대학병원에 이렇게 게시판에 보게 되면 임상 연구를 한다고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옵니다. 네. 사실 그건요, 환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한 회사에서 어떤 좋은 약을 하나 만들려면 한 100개 정도의 순물질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서 쥐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을 하고 사람들한테 한 몇십 명한테 먹여서 안전한 게 확인된 다음에 수천 명을 대상으로 그런 광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돈은 수백억이 들어가고요. 기간도 길게 되면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지 쥐잡듯이 잡고 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쥐잡듯이 쥐어서 결국은 효과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안 돼 있는 것들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나 의원에서나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약은 저런 약제에 비해서는 비교도 못합니다. 효과가 좋은 것이. 또 부작용도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저런 질문의 답은 당연히 지금 김 교수님 답대로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 처방하에 드시는 약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효과와 네. 안정성이 검증된 게 처방약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만성질환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어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아, 이거 이런 걱정이에요. 생각하는 분들 네. 많으시죠. 그다음 답변은요. 초기 관리가 잘 되면요. 끊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수도 김 있다.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예전과 같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약제를 복용하시면 평생 동안 이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는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상태가 잘 관리가 되면 약제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네. 굳이 약제를 계속 유지하지 않더라도 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하면 약제를 줄여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겁니다. 서 교수님. 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을 갖다가 조절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들을 잘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단 비약물 치료라고 해서요.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하는 겁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염식이라는 염분 제한을 잘 하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게 되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또한 약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혈압이 일시적으로 조절됐다고 해서 그냥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약으로 보통 이제 한 알 이하의 혈압약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수축 혈압 120, 이한계 혈압 80 이하로 잘 유지된다면 네. 혈압약을 중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